앞에서 박결 선생님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연대기라고 그러나 시간 흐름에서 이제 시퀀스 다음에 어텐션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어텐션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뭐 가능한 좀 쉬운 사례들을 좀 찾으려고 해봤는데 뭐 실제 쉬울지 모르겠네요. 자, 전체 내용은 이제 어텐션이 뭔가 하는 거, 그 단어는 다 아시긴 할 텐데 여기 딥러닝에서 이제 어텐션이 어떤 건가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심플한 어텐션을 이제 예제가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많이 쓰는 어텐션 중에 이제 다 프로덕트 어텐션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들어가 볼 거고, 어텐션이 종류가 이제 뭐 모델 구성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다 프로덕트여서 그걸 먼저 하고, 다른 어텐션 모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어텐션 모델의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코어링. 스코어링이 점수 매기는 거잖아요. 점수 매기는데 아까 박결 선생님 예제에서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뭐 그 경우라면은 그 각 단어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지금 상태에서 번역이었죠. 번역에 기여하는가 그거 그 점수를 매기는 거를 이제 스코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스코어링에 대해서 다양한 뭐 한 6가지 스코어링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스코어링 그걸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강의했던 것 중에 캠 있었죠. 지난번 강의에서 이제 CNN을 설명하면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그러니까 요 사진을 보고 얘는 코끼리야. 근데 그럼 어느 부분을 보고 코끼리라고 했는지, 그렇게 어디가 이제 코끼리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했는지, 그걸 액티베이션 시켰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그레디언트 갖고 했었잖아요. 그레디언트 갖고 했었는데 사실은 어텐션도 거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텐션을 써서 사용하는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하고 기울기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에 대해서 좀 살짝 비교를 했는데 비교가 이건 계속 생각 중인 거라서 그냥 지금 생각이 종결은 안 된 상태였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어텐션이란 게 뭔지,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주목, 뭐 학교 학생들이 이제 딴 데 보고 있을 때 주목 그러잖아요. 이걸 좀 봐라, 여길 봐줘, 뭐 그런 거잖아요. 어텐션이라는 거 뭐 지각, 어웨니스라고도 표현하고 관심, 주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건데, 사람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에서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일 때 주목해야 될 거 외에 다른 쪽을 약간 좀 약하게 보고 그놈을 이제 집중해서 보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이론을 더 나가기 전에 간단한 이제 어텐션 구조, 가장 단순한 구조일 것 같아요. 이게 그 구조에 대해서 좀 먼저 보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케라스에서 플롯, 모델을 플롯을 한 건데 뭐냐면 인풋이 있잖아요. 인풋, 여기는 인풋을 이제 32 벡터 디멘션 32 벡터 인풋을 받고, 요 인풋의 내용은 뭐냐면은 오른쪽에 0, 1, 2, 3, 4, 5, 6, 7, 8, 9, 10 0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31까지 가겠죠. 32개. 7번만 이제 0이었다가 1이었다가 그렇게 바꿀 거예요. 7번에만.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여기 이제 7번이 1이면은 1이고 0이면 0이 되게 되는 그런 아웃풋을 만들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랜덤하게 다른 곳은 다 랜덤이고 여기만 0 아니면 1인 거죠. 여기 8번째. 그러니까 7번 인덱스로는 7, 번지수로는 8번째. 얘만 이제 0, 1에 따라서 아웃풋이 0, 1이 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를 그냥 리니어하게 이제 어텐션 없이 그냥 요 부분, 요 빨간 부분, 거기도 나오는구나. 요 빨갛게 네모친 부분을 빼고 그냥 훈련시킬 수도 있겠죠. 그건 어텐션 없는 거고.
이제 어텐션 레이어를 하나 넣을 거예요. 하나를 넣어서 여기는 이제 댄스층이죠, 댄스층. 그러니까 쭉 그냥 그 0에서 31까지 있는 건데 여기는 훈련될 부분이거든요. 훈련될 부분. 이 어텐션층을 넣고 여기 아웃풋하고 요 인풋하고 곱했어요. 멀티플라이. 곱한 식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를 하나 구상한 거거든요. 전체 네트워크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막 시키면은 이 어텐션 부분이 훈련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요 7번에만 이제 점수가 높아요. 0. 이게 퍼센테이지인데 이게 30%고 다른 데는 이제 1% 근처 되거든요. 이 모델인데 이 코드를 한번 보면은 이게 뭐 코드는 여기 적어놨는데 실제 그 동작하는 것부터 그거 보시는 게 좀 좋겠죠. 요게 이제 그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인풋, 텐서플로우 인풋하고 뭐 그다음에 데이터 카운트, 데이터 그 생성할 걸 뭐 10,000개를 하고 인풋을 32 앞에서 말씀드렸죠. 32개 0에서부터 31까지. 그 중에 그 컬럼 7번 컬럼은 7번 컬럼만 0이었다가 1이었다가 그럴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아웃풋도 이제 요 그 0이었다가 1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랜덤하게 데이터 랜덤으로 해서 스탠다드 노멀라이제이션이니까 뭐냐면은 이제 표준 전기분포죠. 표준 전기분포로 이제 X를 전부 다 채우는데 요 7번에만 어텐션 인덱스 요 7번에만 0 아니면 1로 이제 채우는 거죠. 0 아니면 1로. 여기 랜드 0이고 하이가 2니까 0 아니면 1이죠. 인티저 0 아니면 1이 나오게 해서 y값 타겟은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 7번 인덱스만 요 타겟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풋 레이어가 있고 여기 attention probability가 앞에서 보시면은 댄스층인 거죠. 댄스층. 요 그림에서 요 층을 만드는 거예요. 인풋 레이어 만들었고 요 층을 만드는 거고 요층 만들었는데 소프트맥스를 했죠. 소프트맥스를 했다는 건 뭐냐면 더하면 1이고 확률적인 거죠. 전체 그 확률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값들은 랜덤하게 이제 처음에 시작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어텐션 값하고 요 인플레이어를 이제 곱했죠. 얘랑 얘.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는 요 부분이 요 영역이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어텐션층하고 얘를 곱했어요. 지금 곱한 겁니다. 멀티플라이. 그 다음에 그 레이어 그 위쪽은 레이어를 이제 그냥 쌓아주는 거죠. 요게 멀티플라이 한 걸 입력받아서 y가 나오고 그 y를 다시 입력받아서 댄스층에서 하나로 이제 낸 거죠. 그런 모델이 이제 완성된 거죠. 완성돼서 컴파일하고 서머리 요까지 한번 볼까요? 요까지 뭐 돌리면 서머리가 이제 나오겠죠. 모델의 모양이 이제 나오는 거죠. 모델의 모양이 이제 아까 그 플롯한 거랑 동일하죠. 뭐 플롯한 거랑 동일한 인풋에서 어텐션층이 있고 어텐션층과 이제 인풋이 여기 두 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댄스층 64 셀이 있는 댄스층 하나하고 셀이 하나인 이제 그 마지막 층 아웃풋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모델을 플롯하기 위한 거니까 사실 여기서는 뭐 코멘트 막아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행을 시켜보면은 수행을 시키면은 이제 얘가 핏 그 20번 이제 20번 이제 훈련이 돼서 아까 그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7번 쪽 어텐션만 7번에 주목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심플한 이제 어텐션 구조입니다. 근데 쉬워 보이죠? 사실 가장 심플한 걸로 했으니까 쉽죠. 근데 이제 요거 실제 쓰는 것들은 얘들하고 좀 얘들보다 좀 복잡합니다. 그 수치 계산하는 게. 근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원리는. 여기 보시면은 요 그래프가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여기 7번에 주목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요 아웃풋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 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나온 거예요. 자, 어텐션의 의미는 이렇다고 치고요. 이렇다고 치고 그 실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트 프로덕트 어텐션 이제 실제 많이 쓰는 어텐션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박결 선생이 이제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얘기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에서
인코더에서 이제 뭐 이게 RNA 될 수도 있고 LSTM이 될 수도 있고 뭐 GRU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시퀀스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줄줄줄 훈련시켜서 히든 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히든 스테이트 만들어내죠. 결과적인 히든 스테이트. 그게 디코더로 들어가서 줄줄줄 이제 뭔가 생성해냈죠. 여기에 이제 문장이라면은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해서 쭉 들어갔을 때 여기 나오는 이 히든 스테이트는 뭐냐면 결국 이 들어간 문장이 압축된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가 나는 고양이 뭐 그런 벡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는 뭐 2개 셀로 만들었지만 뭐 10개 셀이 될 수도 있고 100개 셀이 될 수도 있고 그 압축된 벡터 표현이 나온다 이거죠. 인코더에서. 자, 이거를 디코더로 집어여서 이게 이 압축된 거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번역이란 거는 한글을 압축을 해서 여기서 원하는 언어, 영어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압축되어 있는 요 표현을. 그러니까 아까 그 마지막 단에 이제 질문을 문장을 훈련하는 거냐, 뭐 단어를 훈련하는 거냐. 여기에 있는 이 압축 표현은 문장이 압축이 된 겁니다. 문장이 압축된 거를 그 문장을 여기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까 박계일 선생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압축된 표현, 요 디코더에서 이제 압축된 결과물이 인코더로 들어가는데 압축을 뭐 디멘전 뭐 20디멘전으로 이제 했을 때, 30디멘전, 100디멘전으로 했을 때 이 압축의 크기에 따라서 압축이라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원래 있던 데이터를 줄이는 거니까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스가 있는 거죠. 부분이 있는 거죠.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짧은 문장이라서 뭐 손실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나는 고양이로서이다가 이제 I am a cat이 아니라 I am cat 어가 빠질 수도 있고 뭐 줄어들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충분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압축된 결과물에 따라서. 그래서 충분한 전달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들어간 게 어떻게 보면 어텐션 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기 그 밑에 제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링크 여기 보시면은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이 참 설명을 잘했다고 해서 여기서 골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실제 이게 여기 6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제 문장이 두 개의 이제 투디멘전 벡터로 이제 만들어서 디코드로 가면은 이게 정보가 다 온전하겠냐?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할래?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디코더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요 표현하고 그 원래 문장 전체를 참조하게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 원래 문장 전체를 참조하게 한다는 그 방식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 그거를 한마디로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텐션 레이어라는 거는 인코더하고 디코더 사이의 인터페이스다. 요 사이를 이제 인터페이스다. 만약에 어텐션 레이어 없으면 요 압축되어 있는 요 2D 코드로 가는 요 벡터만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전체를 참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하나 넣어주자. 그 어떤 식으로 넣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생각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고양이로서이다에서 이제 맨 처음에 나 다음에 올 말이 나가 이제 가서 이제 I로 바뀔 거잖아요. 그다음 I 다음에 MEY 되겠죠, MEY 되는데 I를 이제 출력할 때는 결국 나라는 한글에서 나라는 곳에 포커스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고양이라는 거에 출력이 될 적에는 캣이라는 게 나올 때는 고양이라는 놈의 이제 단어에 집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단어가 생성될 차례냐에 따라서 집중할 단어가 변경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맨 앞에 I로 생성해내고 싶을 때는 나에 포커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이 인터페이스 함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냐? 일단은 디코더의 현재 위치를 참조해야 될 거예요. 내가 캣을 번역하고 있는지 I를 번역하고 있는지.
그 요 어텐션 함수에는 일단은 현재 포지션, 디코더의 현재 포지션이 들어가야 된다. 또 하나,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이 어텐션 레이어의 목적은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한 거예요. 충분한 정보, 그러니까 원래 문장을 전달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코더에서 나온 모든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텐션 레이어는 두 가지 인풋을 받는데 하나는 현재 디코더의 위치, 또 하나는 인코더의 출력 결과물들. i가 나라는 놈이 이제 해서 히든 스테이트, 그 다음에 고양이라는 게 히든 스테이트, 전체 히든 스테이트하고 이 디코더의 위치가 뭉쳐진 그 함수가 어텐션 레이어다. 앞에 우리 심플 레이어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 인풋 레이어 통째로 그냥 해서 집어였죠, 댄스층에다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코더 인풋 쪽은 다 들어가고 디코더 쪽은 현재 위치가 들어간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뭐 어텐션을 얼라이먼트 레이어라고도 하는데, 얼라이먼트 레이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라 이게 불어죠, 불어. 라는 이제 영어의 더하고 비슷한 더 같은 정관사죠. 라를 번역할 때 제일 많이 참조되는 게 더다, 영어에. 그다음에 에어리어도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참조가 되고, 그다음에 이코노미도 참조가 되고, 요 앞쪽은 별로 참조가 안 되죠, 라를 번역할 때. 그러니까 얼라인이라는 거는 이 디코더의 요 단어하고 인코더 쪽에 어느 단어가 이제 연관성이 이제 더 있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어텐션은 같은 말로 어텐션은 얘를 번역할 때 뭘 많이 참조해야 되겠니? 얘가 이제 얘를 더 많이 참조해야 돼. 앞에 심플 어텐션 예로 보면 얘가 뭐 0.3 나오고 다른 거는 0.1도 잘 안 나왔었죠. 그런 식으로 이 위치에 I 같으면은 아니지, 이것도 정관사죠. 왜? 부정관사인가? 그럼 여기 더. 요 경우는 얘를 참조하겠죠. 그 다음에 어그리먼트, 어코드. 얘라면 얘가 이제 가장 세게 나왔을 거예요. 포지션에 따라서 요 어텐션의 크기가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거죠. 다이나믹하게. 포지션 여기일 때는 요 색깔이 이제 요게 강하게 되겠죠. 요게 짙은 파란색이 되고, 여기로 가면 이제 요게 이제 서가 온 위니까 이제 요게 이제 강한 색으로 이제 될 거고. 그러니까 디코더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강도가 달라진다 이거죠. 가중치. 예, 그렇죠. 앞에 강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요놈 그 7번째 놈이 아주 강하잖아요. 아까 심플 예에서는 7번째 놈이 뭘 많이 참조 예를 보면은 이 결과 예측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중치가 세요. 많이 참조한다는. 예, 가중치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요 디코더 위치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그게 변한다. 자, 이제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그 인터페이스 어텐션에다가 이제 집어야 할 그 값들을 생성해내야죠.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야 될 거는 인코더에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 전부, 그 다음에 디코더의 현재 디코더 값 두 개가 이제 그 두 개가 요 어텐션 레이어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앞에 우리 심플 어텐션의 예를 보면은 이제 들어온 값하고 이제 생성된 게 어떤 식으로 연관시켰죠? 곱했죠. 멀티플라이에서 곱해서 이제 두 개 연관시킨 거예요. 인풋 레이어하고. 자, 여기서도 이제 곱합니다. 여기 이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닷 내적을 하는 거예요. 얘랑 얘 내적해서 한 값, 얘랑 얘 내적해서 한 값, 얘랑 얘 내적해서 한 값, 얘랑 얘 내적해서 값 나와요. 요걸 스코어라 그래요. 스코어. 이제 요 스코어는 이제 이 스코어 값 자체가 이제 그 변할 거예요. 훈련돼 가면서 이제 그 나는 고양이로서이다는 I am a cat이 돼야 돼. 그걸 막 훈련시키면은 나라는, 그러니까 디코더에서 I라는 놈이 나왔을 때 걔는 나하고 이제 그 강하도록 이 스코어가 만들어져요. 훈련을 막 시키다 보면. 근데 사실은 이 스코어는 얘네 둘이 곱한 것밖에 없잖아요. 히든을. 어떻게 훈련이 될까요?
여기는 곱하는 거 훈련 파라미터가 없잖아요. 결국 훈련되는 건 이 히든 스테이트가 훈련이 돼요. 곱해서 스코어가 이제 나오도록. 물론 이제 다른 어텐션들은 이 어텐션 레이에다가 이제 그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를 집어넣기도 해요. 그건 뒤에 이제 다른 어텐션 내에서 보고 일단 스코어는 나왔어요. 근데 스코어를 바로 그 점수로 쓰느냐? 바로 점수로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곱한 거 10, 빵 하면 빵이고 5하고 1 곱하면 5고 10하고 1 하면 뭐 15니까 25 뭐 이렇게 되죠. 이건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이제 한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단어에서도 하고 세 번째 단어에서도 이제 한다 이거죠. 쭉 해서 값들을 이제 다 이 스코어를 만들어요. 스코어 만들었어요. 근데 스코어를 만든 다음에 스코어 해시라는 놈이 생겼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소프트맥스를 시켜요. 소프트맥스는 뭐죠? 전체가 1이 되도록 하는 거죠. 확률. 소프트맥스 하다 보니까 익스포넨셜이 들어가다 보니까 15나 이제 35 같은 거는 60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얘가 거의 1을 다 차지해요. 딴 놈은 다 빵이고 이 상태에서는. 어쨌든 이건 곱하는 계산이니까 곱하고 소프트맥스를 했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런 그 스코어링 방법, 이 스코어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무슨 어텐션이냐 이름이 달라져요. 지금 여기서는 얘를 닷 프로덕트를 했기 때문에 닷 어텐션이라고 부르고 뭐 더한 다음은 이제 뭐 더한 어텐션 뭐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빼면은 빼는 어텐션, 나누면은 나누는 어텐션, 뭐 어쨌든 연관을 시켰어요. 그럼 어떤 어텐션이 제일 좋냐? 이론적으로 딱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해보고 잘 되는 어텐션이 제일 좋은 거겠지 뭐. 해보고 잘 되는 어텐션.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어떤 게 잘 될 거냐는 감은 잡을 수는 있지만은 요게 더 낫다라고 이제 딱히 이론적으로 말하는 그런 건 없어서 뒤에 이제 사례도 한번 보시고 일단은 이 스코어를 만들었어요. 스코어 햇을 소프트맥스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 소프트맥스 한 거를 다시 인풋 레이어랑 곱했어요. 아까 우리 그 심플 어텐션하고 비슷하죠. 여기서는 여기 곱한 거잖아요. 여기 요 스코어 값을 얘랑 이제 곱해준 거죠. 얘가 빵이면은 얘가 빵이 되고, 얘가 이제 1이면은 요게 1이 요 값 그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영향력을 주는 거죠. 요 전체 단어가 이제 미치는 영향력이 되는 거죠. 언제? 요 디코더가 요 위치에 있을 때. 그럼 디코더가 요 한 칸 옆으로 갔어요. 그럼 요 디코더 값이 달라지죠. 그럼 요 다트 프로덕트 달라지죠. 그러면 요 곱한 값도 다 달라져요. 달라지면은 이제 기여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파란 선이 이제 어느 단어가 더 이제 짙게 파란 선으로 연결되느냐 그런 게 이제 바뀐다 이거죠. 요 디코더 하는 위치에 따라서. 자 이제 요걸 어쨌든 요 값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이렇게 곱해진 값을 다 더해요. 다 더해요. 그러면 사실 나란 놈도 벡터화 됐고 그 고양이도 벡터화 됐을 거예요. 만약에 나란 놈이 이제 주목을 받는 시점이면은 요 벡터는 나라는 그 단어 벡터의 위치에 비슷한 쪽이 가 있을 거예요. 나가 이제 90%고 고양이가 10%면은 얘는 거의 나라는 단어 벡터 쪽에 많이 치우친 게 되고 고양이 쪽으로도 10%니까 약간 고양이 쪽도 가겠죠. 이 디코더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간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요 합쳐진 요놈, 이 벡터 썸된 전체 결국 이제 인코딩 될 요 문장 전체가 여기 서머라이즈 된 거죠 얘는. 그러니까 디코더는 그 순간 위치지만은 이거는 요 단어 전체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요거랑 요 히든이랑 현재 히든이랑 여기서 이제 그 인풋된 인코더가 이제 인코더 전체가 서머라이즈 된 거를 다음 셀에다가 인풋으로 집어넣어요. 얘랑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어넣을 때 이제 그 방법들은 모델을 연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 더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더했듯이 얘랑 얘를 뭐 더 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얘랑 평등하게 둬요. 평등하게 컴패티네이션 시키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는 빨간 것에 녹색 거 세 개잖아요. 빨간색, 녹색 셋을 해서 이 6개 벡터가 다음 셀로 들어가서 다음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RNN은 요게 없잖아요. 여기 어디 요게 없이 압축된 요것만 갖고 줄줄줄 풀어나가는데 항상 그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날 때마다 전체 문장을 계속 참조하는 거죠. 여기 합쳐진 요 벡터에 의해서. 됐나요? 말이 없으시네. 한 번에 이해는 잘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전체 동작을 보시면은 히든을 만들어내고 그걸 갖고 다트 프로덕트, 다트 어텐션일 경우 다트로 이제 스코어를 만들고 그 소프트맥스에서 스코어 햇을 만들고 그 스코어 햇이랑 이제 원래 히든을 곱해서 이제 낸 거를 다 이제 더해서 벡터를 더해서 서머라이즈된 이 문장 전체가 서머라이즈된 하나의 이제 벡터를 만들고 그거랑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히든 스테이트를 그 컨캐티네이션에서 넣어서 새로 다음 히든을 만든다. 그러면 실제로 코드에서는 밑에서 인코더에서 나온 것이 디코더에 나온 것이랑 그 곱해서 스코어가 나온 거 그것이 하나의 그게 시그모이드로 나오는 거죠 제가 그거 가지고 시그모이드 아니고 그냥 곱하기만 합니다. 곱하기만 해. 예. 근데 0과 1로 결국은 소프트맥스를 했잖아요. 소프트맥스가 돼서 그러면 그러고 나서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면 다시 소프트맥스는 이제 확률이 된 거니까 이제 이 단어가 기여할 확률이니까 그 기여할 확률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단어를 이제 곱해주면은 기여도에 따른 이제 벡터가 나오는 거죠. 기여도 요 벡터는 나는 한 30%야. 그러면 0.3만큼 더해지는 거고 20% 기여할 거야. 그러면 고양이는 20% 기여할 거야. 그럼 고양이 벡터에는 20만큼 해지는 거고. 그렇다면 밑에 있는 4개에서 저 위에 하나에는 제일 앞에 거는 30%야, 뒤에 거는 20%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수치화가 돼서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위에라는 게 요거야? 아니면 디코더에 나왔던 디코더의 요 히든요? 네, 디코더에 나왔던 값이 요 빨간 거요? 네. 빨간 거는 맨 처음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은 여기 스타트는 요 인코더에서 나온 이제 히든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인풋으로. 네. 녹색 여기 요 오른쪽에 그림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여기 나온 게 요쪽 그 스타트 히든으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 맨 처음 문장의 맨 처음은 뭐죠? 맨 처음에 아까 박결 선생이 이제 RNA 시퀀스 투 시퀀스 하면서 문장의 맨 앞에는 BOS 문장이 시작이야. 시작인데 시작 문장인데 어떻게 I가 나오겠니?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요 디코더의 인풋이 여기 압축된 놈이 됐기 때문에 I 문장은 I로 시작하는 문장이야를 알고 첫 번째 I를 낼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생성된 요 I가 들어와서 I랑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요 디코더 위치에 따라서 포커스를 해야 될 그 단어의 정보가 들어간 놈이 다음 들어가서 I am이 나오는 거고. 됐나요? 그러면 아까 질문 나왔던 거에 네. 단어를 집어넣냐 문장을 집어넣냐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면 단어 베이스로 시퀀스를 유입받으면서 하나씩 확률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좀 어려워졌는데 일단은 아까 나가 계실 때 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LSTM이나 RNN에 들어와서 요 맨 끝에 나오는 요 히든은 이 문장 전체가 압축된 표현이다. 그래서 그 압축된 표현을 여기 집어넣으면은 만약 어텐션 레이어가 없어도 이제 나오긴 나올 거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놈의 정보가 압축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정보가 많을 거다. 그럼 잃어버린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럼 요 전체 요 인코더에서 생성된 모든 걸 다시 한번 참조하도록 하면 어떻겠니?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 게 어텐션 레이어다. 근데 요때는 요걸 더 보고 저때는 저걸 더 보는 걸 어떻게 결정하겠니? 그걸 하기 위해서 스코어를 만든 거다. 스코어를 만들어서 얘 첫 번째의 기여도 두 번째의 기여도 다만 이 단어가 현재 위치 I일 때하고 캣을 내야 될 때 이제 각각의 단어가 기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른 요 어텐션 레이어는 히든의 스테이트 현재 디코더가 어느 위치냐가 들어가야 되고 인코더는 전부가 들어간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디코더의 위치가 이 이밸루에이션 팩터의 그 포인트를 결정해주는 네. 그런 개념으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스코어링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히든이 아니라 이 디코더의 포지션만 갖고도 이제 그 스코어링 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가가지고 여기서 나머지 스코어라는 거는 인풋 문장 전체가 히든 스테이트로 압축화된 걸 가지고 그 재료를 갖고 예, 디코딩의 위치에 따라 예, 어디다 우리가 예. 어텐션을 가해 줄 것인가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예, 결정하는 예, 거라면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멀티플 인풋에 멀티플 아웃풋 이런 인풋과 아웃풋 전체 이 프레임에 따라서 이거 정확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데 인풋과 아웃풋의 뭐 지금 나중에 좀 더 제가 배우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이 어텐션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디코더의 위치에 메인리 디펜던시를 갖는 예, 알고리즘일 수밖에 없다라는. 예,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만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하나의 펑션 레이어, 어텐션 레이어를 하나 펑션 레이어로 보면 입력이 이제 디코더 현재 위치, 그다음 인풋은 전체. 예, 그러니까 그 펑션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디펜던시를 가질 수밖에 없죠. 다만 이거를 이제 닷을 하는 게 좋으냐, 더하는 게 좋으냐, 곱하는 게 좋으냐, 그런 스코어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그거에 따라 좀 점수가 차이가 정확도가 차이가 있죠. 이 뒤에 한번 좀 예, 보시죠. 예, 아니, 통신에서도 비슷한 그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네. 이게 우리가 벤테스 필터라고 그래가지고 무선에서 들어오는 무수하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예, 필터를 걸어가지고 특정한 주파수에만 예, 인도시켜서 복원을 끌어다 빼내서 네. 복원하면 나머지 걸 날라간 거는 네. 복원이 되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레벨로 정도가 예. 복원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여기서 쓰시는 알고리즘이 상당히 유사성을 갖는 것 같아요. 백프로포게이션처럼. 근데 사실은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셨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고 이게 이 와이어링 된 상태에서 결국 이게 사람이 어떤 이 파라미터들을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그냥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트레이닝 되는 거 와이어링 한 다음에 트레이닝에서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는 것들이죠. 히든 스테이트든 뭐든. 자, 근데 이제 아까 박현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할 때 뭐 얘기하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훈련을 시킬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풋으로 이제 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하고 아웃풋은 이제 IM 캐시 되겠죠. 그걸 갖고 훈련을 시키는데 다만 훈련일 때 요 아래쪽 디코더 쪽 인풋은 원래 이제 첫 번째 그 디코더 셀에서 나온 게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 앞에 그림이라면 여기서 이제 요 놈이 이제 그 다음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예, 여기 첫 번째 셀에 나온 게 그거랑 요것도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데 결국 그 이쪽으로 압축된 컨텍스트 벡터가 들어가고 이 전체 문장에 대한 뭐 컨텍스트 벡터가 들어가는데 얘가 얘로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훈련일 경우 사실 그 다음 나올 거 우린 정답을 알잖아요. 정답을 알기 때문에 훈련일 때는 그냥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그냥 I를 집어넣어 준다 이거죠. IM 캣을 그냥 한 칸 쉬프트한 형태로 훈련일 때 그렇게 훈련시키고 이제 실제 테스트 그걸 해서 결과를 낼 때 결과를 낼 때는 아까 그린 것처럼 앞에 셀에 이제 나온 아웃풋을 집어넣어 주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훈련되는 거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에서 파라미터들을 이제 또 훈련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전체를 요 그림이랑 같은 자꾸 움직이기도 하고 좀 그 복잡해 보여서 좀 단순화랄까 좀 약간 못돼 있다고 생각한 그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는 IMO 스튜던트가 여기 불어로 된 것 같네요. 주스 에투담트인가 뭐 그렇게 되죠? 기분이 불안하셨습니까? 조금요. 여기 보시면은 다음에 인베딩 레이어도 훈련이 되겠죠. 전체
엔드-투-엔드로 해서 LSTM도 훈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히든이 나온 거고, 여기 이제 그 디코더 쪽에서 스타트 오브 스테이트먼트, BOS는 뭐의 약자일까요? 비긴 오브 스테이트인가? 뭐 그놈이 딱 들어가서 만약 그놈일 때 그 얘랑 다트 프로덕트하고 그게 스코어가 되고 소프트맥스를 해서 그 스코어 해시 되고 스코어 해시랑 여기 임베딩 된 값이 이제 그 곱해진 다음에 합쳐져서 걔가 컨캐티네이션 여기 여기 나온 벡터랑 컨캐티네이션 돼서 그 다음 게 이제 나오는 여기 에투당토라고 나왔네. 수위 에투당토. 이런 식으로 다음 게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프로덕트 어텐션의 요약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어텐션이 이제 그 여기 뭐 아까 다 프로덕트 말고도 다양한 어텐션들이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뭐 여기 뭐 어디티브 컨켓 어텐션이라고 뭐 여기 나온 것 같은데 뭐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반환 나우? 반환 나우? H를 무구분 했던 거 반환. HD가 무구분. 반환. 반환으로 아니다. 반단. 이게 나오요. 반환나우요? 반우. 반환. 반단. 네, 다음에 한번 확인해서 저기 뭐 3권 쓰실 때 좀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벌써 제가 야사 많이 막 머릿속에 아까 지금 방해 될거 얘기 안 했는데 여기 이걸 났습니다. 바하누 이 아저씨가 한 거를 에디티브 컨켓 어텐션이라고 또 이제 부른다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2015년에 이제 그 롱은 이거를 컨켓이라고 불렀고 그 요 사람은 이제 어디티브라고 이제 불러서 어디티브 컨켓이라고 이제 부른다 그러네요. 어쨌든 얘는 이제 들어와서 여기도 이제 결국은 포지션, 디코더의 포지션하고 인코더의 이제 히든이 이제 다 들어가서 스코어를 만들어냈죠. 스코어를 이제 뭐 더하든 뭐 하든 뭐 해서 스코어를 만들고 스코어한 걸 소프트맥스에서 결국 요 히든에 곱하고 곱한 다음에 요 다음 셀에 들어갈 때는 여기서 나온 이제 거랑 얘를 이제 컨캐트해서 들어가서 나온다. 뭐 모양 같죠. 결국 중요한 거는 디코더의 포지션이 들어갔고 인코더의 전부 정보가 들어가고 스코어에 만들고 스코어에 이제 소프트맥스한 값 스코어에 했다고 곱한 다음에 더하고 이제 한다. 이거 결국 인코더의 그 차이는 뭐냐면 요 밑에 인코더가 여기 양방향 바이디렉셔널 인코더를 썼고요. 여기 이제 LSTM의 GRU를 썼고 디코더는 이제 바이디렉션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이제 했고요. 스코어 함수는 어디티브나 컨켓이라고 해주고 디코더의 셀 입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이제 나온 값 여기 셀을 여기에 인풋으로 이제 이전 히든하고 사실 여기 이전 히든하고 이제 컨텍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기열 선생이 이제 설명하면서 LSTM에서 나온 거를 디코더에 집어넣을 때 히든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GRU나 LSTM 같은 경우는 히든도 필요하지만 컨텍스트 캐리 C가 필요하잖아요. C와 H 여기 나온 C와 H를 여기 이쪽에 집어넣는 거죠. 히든하고 이제 C 그러니까 컨텍스트 롱텀 메모리, 쇼텀 메모리를 둘 다 이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박기열 선생님도 점수 쓴 것 같은데 바이링구얼 이밸리에이션 유닛 점수 이게 점수가 높으면 좋겠죠. 영어에서 프렌치로 이제 하는 게 26.75다. 그래서 여기 요 모델이 변형한 거는 시퀀스에서 양방향 엔코더 여기 바이디렉션을 한 거랑 어텐션을 썼다. 26.75 이제 외우시고요. 그 다음 롱 어텐션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시퀀스에다가 여기 층이 두 개. 예. 마우스가 안 보여가지고. 마우스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잘 안 보여서. 마우스를 다른 걸로 하시고. 포인터를 레이저 포인터. 좋네. 레이저 포인터. 어디만 훨씬 좋네. 앞에나 이제 그전 거랑 다르게 요건 뭐 물론 양방향이기도 한데 요거는 층이 두 개인 거죠. 층이. LS에 이 층을 두 개를 인코딩 했고 디코더도 층을 두 개를 둔 거예요. 이 층을 이제 여기 층을 이제 두 개로 두고
아이고 이거 지워야 될 걸 안 지웠네. 요건 요 구글 요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건데 이게 카피 해놓고 안 지웠네. 그 다음에 어텐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 얘는 이제 영어에서 점원 그러니까 독일어로 가는 게 25.9, 25.9. 예? 25.9 맞나? 딴 거 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런 모양을 바꾸고 여기 또 하나 요 부분이 좀 바뀌었죠. 뭐냐면 요층이 있고 그 다음에 스코어 함수 방법이 이제 좀 그렇고 인코더 디코더 입력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 피드포워드 댄스층을 하나 넣어서 이제 컴캐트 한 다음에 댄스층을 하나 넣어서 결과 예측에 이제 썼다.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뀐 거죠. 그 다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은 스코어 함수를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대요. 어디티브 컴캐트 해봤고 다 프로덕트도 해봤고 로케이션 베이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만 갖고서 디코더 히든을 넣은 게 아니라 위치만 바꿔서 한 거고 제네럴한 게 있는데 뒤에 나오니까 제네럴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은 구글답게 층을 들이다 많이 넣었죠. 구글스럽죠 아주 그냥. 메모리도 이제 뭐 충분한 것 같고 이제 이게 이렇게 층을 많이 넣으면 문제가 뭐죠? 훈련시켜야 될 파라미터가 엄청 많아져 갖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뭐 GPU 많고 뭐 TPU도 있고 하니까 훈련 잘 시키겠죠. 아니면은 이게 훈련시키는 데만 뭐 며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모양을 보면 요 어텐션 레이어야 이제 뭐 어떻게 스코어하고 해서 내겠죠. 인코더에 이제 여기 그 층을 8개로 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은 게 스킵 커넥션을 넣었어요.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도 한다 그랬었죠. 그때 지난번 강의에서 스킵 커넥션도 집어넣고 여기도 이제 스킵 커넥션도 집어넣고 여기도 8층이고 여기서 나온 것은 각 층에서 나온 걸 여기 각 층에 집어넣겠죠. 여기 전체 8개 층이 출력을 여기 8개 층에 시작 입력으로 집어넣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코어 함수는 이제 어디티브 컴캐트를 썼다 그러고 계산하는 거는 디코더는 이제 뭐 디코더 히든하고 이제 컨텍스트가 이제 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층 인코더의 층 하나 첫 번째 층만 이제 바이디렉셔널을 했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유니디렉션 한 방향을 이제 했다 그러고요. 뭐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겠죠. 그래서 한 뭐 100가지 모델에서 제일 점수 잘 나온 걸 했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프렌치가 38.9 앞에 얼마인지 기억하셨어요? 20 몇이었죠. 그게 많이 나아졌죠. 영어 프렌치는. 독일어는 어떤가요? 24.17 앞에가 25.9 독일어인 경우 이제 얘보다 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모델도 파라미터도 엄청 크고 엄청 큰 모델을 했는데 얘보다 떨어졌으니까 그다지 좋지는 않죠. 독일어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아이고. 이런 게요. 네. 지금 보면은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하면서 나온 모델인 거죠. 예,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은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죠. 예? 같이도 가고. 예,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투이션이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계속 얘기하지만 지난번 강의할 때도 얘기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딱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층을 더 쌓아봤다, 줄여봤다, 이렇게 8층까지 간 거는 한 층 한 층 늘려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네. 9층 늘었더니 떨어졌다. 그럼 멈췄겠죠. 그러니까 그 지난번 캐라스 책에서도 이제 나왔지만은 모델을 튜닝할 때 과적합이 될 때까지 키워보라고 하잖아요. 쭉 계속 늘려보다가 과적합이 되는 순간 이제 멈춘다 이거죠. 얘도 층을 늘리는 것도 쭉 많이 늘려봤겠죠. 충분히 메모리가 있으면은 많은 경우 이제 메모리 부족해서 멈추긴 하겠지만 여긴 구글이니까. 자, 요게 이제 구글 모델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스코어링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스코어링을 이미지로 표현한 게 재밌게 나왔는데 이게
어디티브 컨캣은 여기다가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를 집어넣은 거죠. 아까 다 프로덕트는 얘네 둘이가 그냥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텐션 레이어에 훈련될 그 파라미터가 없어요. 근데 어디티브 컨캣은 이렇게 이제 컨캐티네이션하고 이제 여기다가 그 행렬 하나 집어넣고 그다음 나온 거에 또 행렬해서 하나로 만든 거거든요. 댄스층을 넣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어텐션 레이어가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차이는 뭘까요? 얘랑 차이는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 이제 그 기존의 머신러닝하고 그 다른 차이가 뭐였냐면은 기존에는 선형 변환들을 주로 썼잖아요. PCA든 뭐 그런 것도 선형이었고 그거를 딥러닝 쪽에서 이제 오면서 그 비선형적인 연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비선형적인 연관 관계를 만든 거죠. 어디 그 어텐션 레이어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얘보다 비선형적인 대응, 관계 연관을 잘 시킬 수는 있겠죠. 다만 이 훈련시켜야 될 웨이트가 추가가 된다는 거죠.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면 이걸 쓰겠죠. 다 프로덕트도 상당히 많이 쓴대. 정말 이거 많이 쓴다 그러고. 그다음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심플하죠. 얘에다가 이 개수, 셀의 개수를 루트 n으로 나눠준 거예요. 셀이 100개면 10분의 1로 나눠준 거예요. 약간 스케일링을 해준다는데 요거는 이제 그 뭐 트랜스포머에서 요걸 쓴다 그러네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로케이션만 이제 그 관련돼서 하는 뭐 그런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를 넣어서 이제 한 거 있고 그다음에 코사인 시뮬레리티 여기 다 프로덕트에다가 이제 그 벡터 크기로 나눠준 코사인이 되겠죠. 그럼 제네럴은 사실 그 여기 보시면은 요 녹색계 그 인코드에서 나온 값인데 인코드에 나온 값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여기 그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뭐 댄스 레이어를 하나를 넣어서 얘를 그 훈련될 수 있도록 그 값이랑 이제 다 프로덕트를 한 거거든요. 뭐 아이디어가 요런 게 더 연관을 잘 시킬 것 같아 라는 아이디어가 생기시면은 그걸로 이제 스코어 함수를 만드셔 갖고 그걸로 이제 요 다른 스코어 했던 것보다 좀 아까 BL EU가 조금 잘 나오면 이제 어디다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스코어링을 한번 좀 해보시고요. 수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아까 뭐 어텐션, 어디티브, 로케이션 베이스, 뭐 제너럴 다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 뭐 여기 그 논문 그걸로 해서 논문 내신 분들의 이름이 이건 참 다양하게 많이 하셨네요. 예.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어텐션 얘기는 됐는데 혹시 여기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넘어갈까요? 자,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프리카 코끼리. 근데 이제 그 전에 안 들으신 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자면은 여기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위장했죠.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가리고 뭐 했습니다. 그 미국 국방 옷은 안 갖고 가신 거인가? 네. 이제 탱크가 위장됐는데 펜타곤에서 이제 그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탱크를 딱 발견하고 이제 팡팡 쏘는 거예요. 숨어 있는 탱크를 발견하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좀 만들어줘. 이제 연구소에다가 부탁을 했죠. 연구소에서 해서 그 위장된 탱크 사진이랑 이제 탱크 없는 사진이랑 막 이제 해서 사진 찍고 해서 이제 훈련을 막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딥러닝 모델이 너무너무 잘 맞춰요. 그냥 아무리 숨겨도 다 맞춰. 포 하나만 나와도 맞추고 뭐 해서 야 얘는 100% 이제 맞추는 모델이야. 너무 잘 만들었네 내가 만들었어도. 그래서 이제 펜타곤에다 넘겼죠. 근데 가서 했더니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연구를 또 거듭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연구소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은 다 낮에만 찍었어. 왜냐하면 옆에 이제 훈련소에 있는 탱크를 밤에 가서 찍진 않겠죠.
어쨌든 뭐 낮에만 찍어서 탱크 없는 거는 또 오후에 찍었고 뭐 그랬다는 이제 얘기가 있어서 그럼 도대체 탱크를 보고 탱크라 그러는지를 어떻게 알 거냐? 어딜 보고 이제 판단했는지를 이제 찍는 그 부분을 찾는 게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인 거고 여기를 보고 여기를 주로 참조했어. 그러면은 이제 잘 참조했구나. 근데 하늘을 보고 이제 탱크라 그랬으면 얘는 잘못 참조했네. 자 생각해 보면 이게 어텐션이라는 놈은 어느 단어를 참조해서 이제 번역을 했냐로 이제 그 얘기가 되잖아요. 결국 액티베이션 어디를 보고 액티베이션이 됐냐라는 거랑 연관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요 탱크 얘기는 이제 거짓말이 거고 탱크 얘기는 이제 도시전설 같은 이제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이 머신러닝이 딥러닝에 대한 설명성 어딜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걸 알아야 제대로 이제 판단하는 분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사례 예시라고 이제 되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우리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어텐션 하기 전에 지난번 그 책에서 보시면은 이제 어딜 보고 아프리카 코끼리, 어딜 보고 탱크라고 얘기했냐는 걸 할 때 이제 뭘 갖고 했죠? 그레디언트 갖고 했죠, 그레디언트. 자, 여기 인풋하고 아웃풋. 요 인풋의 요점은 요 아웃풋에 얼마나 기여했어? 요점은 얼마나 기여했어? 그레디언트 갖고 이제 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점에 인풋 값하고 기울기를 곱하면은 아웃풋에 대한 기여도야. 해서 뭐 그 책에서는 맨 끝에 층에서 했지만은 우리는 요 인풋 레이어에서도 해보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프리카 코끼리는 요걸 보고 이제 했어. 물론 그레디언트 풀링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 좀 뭐 다르긴 하지만은 요거는 제대로 한 것 같아 라고 했었죠. 근데 터스커는 8.6%인데 요 바닥을 보고 했으면 터스커에 대한 제대로 훈련은 뭐 안 된 거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풀링 시켜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풀링 안 시킨 결과는 요 귀에 히팅된 거 봐서는 이 터스커에 대한 판단도 요걸 보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식으로 그레디언트 풀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 거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인풋 레이어 요거는 이제 맨 끝에 아까 요층에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했던 거고 요거는 인풋 레이어에서 했는데 인풋 레이어에서 어딜 보고 한 거냐? 이 코끼리 그 위치들이 이제 점이 찍히죠. 풀밭이나 그런 걸 본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얘는 이제 그 잘 보고 한 것 같아요. 뭐 그 색깔을 좀 바꿔 본 거고 이거는 그레디언트 갖고 이제 한 거다 이거죠. 자, 어텐션 갖고 이제 이미지 캡셔닝 한 사례를 이제 하나 보면은 여기서 객체들을 디텍션 한 다음에 객체들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한 문장. 어를 이제 만들 때는 요 애가 있는 요쪽이 좀 참조가 됐고요. 우먼 요쪽하고 여기도 참조했네요. 뭐 어쨌든 어텐션이 좀 is, throwing은 이쪽이 주로 참조됐고요. 프리스비 위치 잘 찾고 있죠. 요거는 그레디언트로 한 게 아니라 어텐션 CNN 이미지에서 객체를 찾고 그 객체에 대해서 캡션으로 매핑시킨 걸 훈련됐을 때 어텐션의 위치예요. 어에 대해서 요 부분이 이제 0.28, 요쪽 0.37. 다른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른 점들은 이제 나머지 63%는 다른 점인데 여기가 집중된 거죠. 제일 키가 높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텐션을 이용해서도 어떻게 보면 액티베이션 맵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얘기는 안 할 텐데 요 더 FBI하고 연관도는 더가 많다. 그 다음 is FBI 체이싱은 얘네 둘이랑 뭐 더 연관된다. 어는 요 체이싱하고 뭐 크리미널은 이제 요 얘들을 하고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도 셀프 어텐션을 이제 훈련시키면은 각 단어가 이제 앞에 나온 어떤 단어랑 얼마나 연관됐냐 뭐 이런 걸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여기 이제 요 링크에 가서 보시면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레디언트 방식으로도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 수도 있고 어텐션 방식으로도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 수 있는데 차이를 굳이 생각해 보자면은 그레디언트는 그 중간 레이어들이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임베딩 층이 들어가는 순간 임베딩은 그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매핑이니까. 벡터하고 단어가 매핑이 되는 거라서 이 미분 가능층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레디언트는. 그 이미지 각점의 이미지에서는 각 점의 기여도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어텐션은 미분 불가능하더라도 어쨌든 훈련을 하면 되니까 어떻게든 비선형이든 뭐든 이제 매핑 이제 포함하면 되니까 물론 임베딩 바깥 결국 그 어텐션을 구하는 거는 히든 스테이트의 어텐션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임베딩 포함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히든 상태의 이제 출력이다 보니까 어쨌든 임베딩층 포함한 상태의 모델에서도 바로 이제 어텐션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RNN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CNN 같은 경우 이제 각 이미지 각 점점이 이제 기여도를 할 수 있지만 얘는 그 출력 단위 한 출력 단위의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해 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혹시 깊이 생각해보고 싶을 때 해보시고 요렇게 이제 그 피처의 기여도를 구한 다음에 그 피처 그 히든하고 원래 이미지라면 이미지하고의 이제 매핑을 한 번 또 시켜줘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렇고 자 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박기현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시퀀스 투 시퀀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어텐션이 생각이 드는데 그 긴 문장 정보를 하나로 압축하면은 결국 잃어버린 정보가 많다. 불충분하다 정보가. 그래서 그 장기 기억 그 보존이 불충분성 때문에 입력 그 히든 인코더 전체의 정보를 다시 한번 참조하면서 이제 디코딩을 하자라는 이제 생각에서 어텐션이 나왔고요. 디코더의 위치에 따라서 각 입력 데이터의 참조 정도, 아까 뭐 웨이트라고 얘기하셨는데 웨이트, 뭐 스코어라고 여기서 얘기하니까 스코어가 다 동쪽으로 변한다. 그 위치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이제 요 단어가 이제 중요했다가 저 단어가 중요해지는 형태로 이제 바뀐다. 그 다음에 스코어 함수를 어떤 스코어 함수를 쓰느냐.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모델, 층을 LSTM을 하나 넣을지 두 개 넣을지 세 개 넣을지 뭐 이게 층은 그거에 따라서 특성들이 변하고 이제 아까 BLEU Bilingual Evaluation Understood인가 그 값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텐션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그렇게 해서 실제 디코딩이 잘 된다는 그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이것이 일종의 그 그레디언트에서 했던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 을 만들 수 있음으로써 모델의 설명 가능성을 추가해야 된다. 모델의 설명 가능성은 왜 중요하다 그랬죠? 탱크를 잘 찾기 위해서. 진짜 탱크를 찾고 있는지를 모델의 설명성, explainability, explainable 그 머신러닝 그것도 이제 요새 연구가 핫하다며요. 그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 모델을 믿고 쓰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뭐 요새 많이 나아졌으니까 엉뚱한 걸 보고 이제 그 판단하고 있으면 실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 이미지를 얘가 인식하는 걸 어떻게 믿고 쓰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문제 소지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모델이 잘못돼서 뭐 한 건지 이건 기계가 고장난 건지 법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얘는 이 소프트웨어 만든 데서 잘못한 거야. 아니면 저 하드웨어가 잘못된 거야. 그 딥런 그 모델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알아야 판단이 좀 되겠죠. 그래서 모델 설명 가능성을 추가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어텐션은 중요하다. 다르파에서 인터넷 만든 다르파 거기서 XAI 방금 스크린으로 AI를 예.
뭐 3년 큰 프로젝트로 진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 지금 그러면 CAM이라고 하는 놈은 오디팅 같이 사후에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사용한 거잖아요.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근데 어텐션 자체가 CAM 아닌가요? 어텐션 자체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 수 있는 한 방법이죠. 이거 말고 뭘 했었죠? 우리는 그레디언트로도 CAM을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사후 평가냐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어차피 어텐션이 그런 그러니까 그 사후 평가로 했던 그 CAM이 있다라고 하면 그 CAM이 정답을 잘 맞췄냐 못 맞췄냐를 거꾸로 해서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니까 어텐션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활용된 거 아닌가? CAM 질문 한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지. 어텐션이라는 게 여러 놈 중에 요 놈이 중요했어라는 그런 예, 개념이니까 예.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걸 또 평가 모델로 쓰면 뭐 또 좋아진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랑 직접 나중에 그거랑 아니 저는 잠깐 헷갈렸는데 어텐 자체가 그럴 때 말이죠. 중요한 거에 집중해서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근데 CAM 자체는 CAM도 우리가 배울 때 코끼리를 판단했을 때 여기 바라보고서 한 거야라고 했으니 어떤 놈이 중요한 역할을 네. 했는지 예. 어떤 놈이 중요한 거야라고 어텐션이 판단했는데 그거를 CAM이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서 예. 그러면 CAM이 그 어텐션 아니냐? 어텐션이 CAM 아니냐? 아니죠. CAM은 맵이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CAM은 맵이잖아요, 맵. 맵인데 맵도 우리가 어떤 수치화를 시킨다 그러면 그 맵도 그 위치에 따라서 스코어를 준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어텐션이 아닐까 이런 CAM은 이제 결과적으로 만든 거고, 이제 맨 처음에 어텐션이라는 거 없을 때는 그 이미지 CNN에서 그냥 그레디언트 갖고 점의 중요도를 이제 찍은 거잖아요. 찍은 거. 근데 이제 거기선 그 중요도를 훈련시킨 건 아니고, 점의 중요도를 나중에 훈련된 거지만, 어쨌든 어텐션은 이제 중요도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이 이거 중요도로 우리 해보자 하면서 얘를 이렇게 든 거지 걔가 실제 중요도가 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어떤 때는. 하나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어텐션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기 댄스층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곱해서 그거를 이제 곱한 거를 이제 어텐션이라고 했잖아요. 자, 요 수식을 하나만 바꿔보죠. 어텐션이라고 우리는 쓰긴 썼지만 얘를 이 인풋하고 이제 어텐션 프로버빌리티 그냥 컨캐티네이션 했어요. 이 컨캐 곱한 게 아니라 컨캐티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무리 얘를 어텐션이라고 불러봐도 얘는 어텐션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요 값이 뭐 훈련되는 모양이 달라서 어텐션이라고 이름 지금 질문하고 저도 막 헷갈리는데 어텐션이라고 이름 짓는 게 중요한 거냐 어텐션 말고 얘를 CAM이라고 부르자고 하는 건지 제가 질문 헷갈리는데 그게 개념이 비슷하다고 예, 비슷하죠. 비슷한 건 맞는 거고 하나는 사후 검증용이었고 하나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간에 썼던 거고 이렇게 이해가 돼서 왜 사후 검증만 하냐 같은 역할이라면 CAM도 어텐션도 CAM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아니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CAM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하나는 그레디언트 우리가 했던 CNN에서 그레디언트 상태에서 이제 CAM을 그려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어텐션인 레이어를 해서 한 거고 여기 보시면은 컨캐티 요 레이어에서 컨캐트 하는 순간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플랫하게 나와버리죠. 그러면은 그 어텐션은 어쨌든 자이너 NLP에서 자이너 처리에서 발전된 거고 지금 우리 그레디언트로 지금 CAM 하는 거는 이미지 처리에서 네. 주로 하는 일인데 전문의 말씀은 자 NLP에서 발전된 어텐션을 그 이미지의 그
클래스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 맵 할 때도 쓸 수 있다. 어, 앞에 네. 보여드릴 게 있잖아요. 여기서 요거 어텐션 요거 요 이미지 캡셔닝 어텐션을 추가한 모델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텐션도 안 하더라도 뒤에 CAM용으로 쓸 수 있다. 어텐션도 CAM으로 쓸 수 있다. 예. 키 먼저 어텐션이 먼저지 CAM을 어텐션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CAM이란 건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CAM이란 모델은 없어요. 어텐션은 레이어가 있는 거지만은 CAM은 레이어가 없어요. 예,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 그 뭔가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모델 설명 가능성을 추가해 줌으로써 이제 좀 좋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박경 선생님 됐어요? 네. 질문. 질문 없으시대요? 자, 시간도 됐고 오늘 내가 저는 몰랐어요. 예.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된다면 그레디언트를 통해 가지고 수출된 데이터에다가 포텐셜을 준 거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닌가요? 지금 아까 클래스 오브 맵. 캠을 만드는 방법에서 이게 같은 계위가 아니라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추출한 것들을 해석하는 해석할 때는 해석해서 놓은 게 CAM이죠. 예. 그렇죠. 맞는 것 같은 거. 예. 그때 이제 어텐션은 예. 어텐션은 다른 모델이고요. 다른 모델인데 근데 캠으로 쓴 거죠. 그 어텐션을 갖고 캠을 만들 수 있죠. 캠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레디언트 방식으로 기울기를 줘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예. 우리 어텐션 레이어를 했으면은 그 어텐션 레이어의 스코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CAM으로 동작할 수 있다. 동작이라고 그 정보가 CAM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그 그레디언트 갖고 우리가 이미지의 기여도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했지만 그 강의하면서 제가 다른 예를 샘플 하나 만들어 드렸었잖아요. 뭐냐면은 IMDb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 포지티브 네거티브 할 때 어느 단어가 몇 점이나 이제 기여를 했냐. 그냥 텍스트 처리에서도 그 그레디언트 방식으로 이제 그걸 한번 해서 보여드렸었죠.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예, 기억이 납니다. 그게 6장이었나? 6장이 예, 그 LSTM 장. 네. 6장에 그 여기 장표에 나왔나 그때? 시각화, 긍정 부정 인베딩 된 거. 그 다음에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기업 예측 문제 어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네. 찾아보시고요. 오늘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